네,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장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1조 원 선물 매도로 종료가 됐고요. 코스피 코스닥도 전부 다 매도. 개인들이 어제 현물과 선물을 모두 다 팔았지만 오늘은 다시 다 채워넣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뒤집힌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어제 1% 정도 빠졌죠. 밤사이에 전일 하락 사유는 단기성 그리고 반복성이라고 보여집니다. 부채 한도 협상 이슈는 계속 틈틈이 중간중간에 계속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정치 싸움으로 보셔야 되고 결국에는 협상합니다. 이게 뭐 협상을 못하면 디폴트네 뭐네 얘기가 나오면서 항상 공포감, 우려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던 이슈고 결국에는 협상해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정상화돼요. 그다음에 은행 리스크도 마찬가지. 너무 지금 반복되고 있고 또 문제가 생기는 은행은 또 음, 인수 합병을 하면서 또 다시 또 시장에서 별일 없었다는 듯 다시 돌아오곤 했죠. 경기 침체 우려 뭐 한두 번 본 거 아니죠. 계속 반복했던 내용들 시장에서 그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한꺼번에 터졌는데 나스닥은 1% 하락이었어요. 나스닥이 만약에 이게 작년에 이같이 한 번에 쏟아졌다면은 한 3%는 떨어지지 않았을까 했던 정도의 날이었고 나스닥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계속 그 상단 고점 자리 여기 있죠 여기. 자, 이렇게 놓고 볼게요. 요 자리를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시도했는데 또 밀린 상태입니다. 이거를 다섯 번째 돌파를 하든 여섯 번째 가든 자꾸만 요 구간을 이렇게 시도해주고 밀리고 매물 소화를 하다 보면 뚫릴 때 에너지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시도를 못하면 이미 무너졌겠죠. 계속 그걸 두들기고 있으니까 요 자리가 뚫리면 이만큼치 또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중간에 480 자리 걸리긴 하겠지만 가기 위한 준비 단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개인들이 쇼 포지션에 이번 6월물 가지고 계속 물려 있어요. 나스닥 선물 6월물 가지고요. 개인들이 이때 크게 하락할 것처럼 보였겠죠. 이때부터 3월 만기 끝난 이 시점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한 달 반 정도 동안 개인들이 즉 하락 매도 베팅 한 상태에서 떨어져라 떨어져라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그랬듯 계속 떨어지는 척 다시 올리고 떨어지는 듯 하다가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개인들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있죠. 하락할 가능성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증시가 앞으로 상방 전개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겁니다. 개인들만 승리하는 구조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요즘엔 좀 예외가 있었지만 에코프로 BM 중심으로 최근에는요 미국도 마찬가지 결국에는 개인들이 장기간 승리할 수 없다는 뭐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들의 반대쪽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일정 보시면 오늘 FMC 앞두고 뭐죠 선물 여기 밑에 왼쪽 아래 보시면 움직임이 개파락한 이후에 없었습니다. 사실 개파락하고 살짝 오전에 자리 잡고 일자 횡보했죠. 코스피는 우하향, 코스닥은 뭐 우하향 보여줬지만 여기 2차 전지와 요거는 제약 섹터고 잠깐만요. 여기 코스닥은 코스닥도 우하향, 그다음에 코스피도 우하향. 여기 작은 화면, 작은 차트. 선물은 아침에 개파락하고 박스 계속 횡보 유지. 코스피 우하향, 코스닥 우하향 보여줬습니다. 여기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오늘 약했고요. 반도체가 받아 주긴 했는데 워낙 이제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차지하는 시총 비중이 높다 보니까 반도체가 받아주더라도 계속 끝까지 밀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여기다가 쏟았죠. 일정 부분 방어했지만 결국에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2차 전지는 오늘 에코프로가 8.7% 떨어졌고 에코프로 BM 6.5 떨어졌는데 워낙 지금 고점에서도 계속 만기가 없는 공매도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외국인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들이 승리한다라고 보면 2차 전지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에코프로 BM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중간에 있겠지만 또 한 번 또 올라가고 그러겠지만 결국엔 서서히 녹아내릴 거라는 판단입니다. 마치 계속 갈 것 같은 종목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또 서서히 계속 밀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1월, 2월에 핫했던 뭐 인공지능 챗봇 섹터도 마찬가지였고 그 몇 달 전에 네옴시티 쪽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또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테마 섹터 페라이트 관련주 거의 뭐 사업과 연관이 없는 종목들도 그냥 이슈 붙여가지고 움직였던 것 같아요. 종목이 굉장히 많이 탄생을 했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묶어둔 채 FMC를 기다리면서 FMC 경계감을 키우면서 외국인들이 1조 원을 선물 매도하는 동안에 테마 한쪽으로만 지금 자금이 좀 쏠려서 움직였던 날입니다. 삼화전자가 오늘 거래 정지가 되면서 상신전자, 한일화학, 삼화전기, C큐브, 캐스피온, 유니온 머티리얼, 한국내와, 유니온, 태경산업, 그다음 동국 RNS, 뭐 한솔 테크닉스, SI 리소스, 뭐 R&2 테크놀로지, KBG 뭐 등등 뭐 그냥 웬만하면 다 묶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히토류 관련된 섹터와 연관 지어가지고. 근데 그 히토류가 최근에 움직이다가 이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대부분 타점이 좀 높은 상태였죠. 그래서 이게 사실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장을 FMC로 묶어둔 상태에서 움직여줬기 때문에 FMC 결과 발표가 나고 시장이 정상적으로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다면 테마에서 이제 시장 주도 섹터로 이런 시장 주도 섹터가 아니라 시장에서 시총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섹터로 돈이 이동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페라이트 섹터는 시총을 크게 움직이는 섹터가 아니에요. 그랬으면 코스닥이 이렇게 계속 밀리지만은 않았겠죠. 다른 부분에서 시총을 크게 만지는 쪽에서 떨어졌기 때문이죠. 일정은 이제 새벽 3시 돌아오는 새벽 3시 목요일 새벽 3시에 FMC 결과가 발표되고 현재까지 페드워치 기준 확률은 25bp 인상 확률이 한 90%, 그다음에 동결 확률이 10% 정도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표가 나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 3시 30분에 파월 의장 연설 및 인터뷰 보고 나스닥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 야간 선물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또 내일 아침 시초가가 정해지고 내일 움직임이 펼쳐지겠죠. 그런데 내일은 또 우리는 공교롭게 또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죠. 보통 목요일 아침에 결과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 만기와 함께 이런 것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 포지션을 내일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데 위클리 만기 포지션은 현재 330이 가장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330이 됐을 때 현재 기준으로 개인들이 가장 손실이 크고요. 만기 청산가가 가장 손실이 크고 기관과 외국인이 종합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태가 됩니다. 330이. 근데 이제 중간에 청산을 하게 되면 조금씩 바뀔 수 있겠죠. 당일에 만기 당일에. 그래서 청산 과정에 주목을 해야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은 장중에 카톡방에 청산이 되는 과정을 언급드립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도 당연히 언급드리고요. FMC 이후에 이제 갭 띄우고 가장 좋은 것은 FMC 결과 나오고 시장이 갭 뜰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나스닥이 올라갔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개인들이 위클리 풋옵션에 집중을 하면서 장대 용봉 출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요 점을 기대하고 있고 워낙 외국인들이 요즘 수급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제 선물 환매수에서 채워넣었던 거 오늘 대부분 다 다시 매도를 해놨고 같은 어제 매수했던 걸 오늘 다 매도한 건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대규모 손절이 나왔어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오늘도 선물에 대해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된 거 밑에서 샀던 거에 대한 매도가 좀 대부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어제 매수 포지션은 많이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승할 가능성 그리고 삼성전자 계속 외국인 비중 높이는 것도 그런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상승할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이번 FMC 결과를 뭐 예단할 수는 없겠죠. 뭐 반대로 안 좋게 나오면은 5월달에
외국인들이 요구해 놓은 거 있잖아요. 320 이하로 막판 급락 가능성을 오늘도 베팅 금액을 좀 높였습니다. 외국인들은 FOMC 결과가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가 대비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조금 더 나쁜 쪽에 힘을 실었던 거고, 결과를 보고 나쁜 쪽을 포기해 버리면 내일 선물 매수가 강력하게 또 환매수가 또 일어날 겁니다. 요즘 계속 왔다 갔다 외국인 도깨비 선물, 도깨비 수급 2월달, 1월달, 2월달에도 그랬듯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 부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하락 가능성, 급락 가능성, 이제 막판 5월 만기 이제 5거래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상태에서 순식간에 밀어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마침 FOMC가 껴있기 때문에 FOMC 결과가 그만큼 이번에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 FOMC에 대한 어떤 거래 집중도가 좀 주목도가 조금씩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금리는 결국에는 작년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거고, 점차 이제 금리 한계점이 왔다라는 거는 시장 전체가 모두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FOMC에 대한 집중도, 이목 집중도가 이제 정점에서 이제 꺾이기 그런 단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일정이라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과 보고 내일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진짜 막 엄청나게 심하게 뭐 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된다, 매파적으로 뭐 강하게 돌아설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으니까 너무 큰 우려를 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밤새서 뭐 그걸 뭐 지켜보실 필요도 없을 거고, 네. 아침에 좀 결과만 확인하고 뭐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반대로 가더라도 뭐 5월 만기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이후에 다시 터닝을 할 가능성이 또 높아 보이니 그 구간 조금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파생반에서는 오늘 그 위클리 옵션 가지고 매매했던 거 오늘 포지션 청산하면서 합산 한 70% 가까이 이제 수익을 마감을 지었는데, 한 이틀 정도 보유했죠. 요거 지금 합산 68%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 이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두 개 올려주시는 분들 거 보면서 지금 흐름 이렇게 잘 따라하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지션은 옵션은 이제 무포 시전이 됐고요. 내일 위클리 옵션 만긴 날, 항상 목요일에는 좀 집중해서 만긴 날에 또 타이밍 잡아가지고 100% 이상, 100% 200% 노려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현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테마가 돌고 그 다음에 다시 순환매 시작되고 시장이 정상화되면 한순간에 또 자리 잡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 구간 시장이 이렇게 1조 원 이렇게 선물 외국인 매도 빼는 이런 구간, 그 다음 코스닥 이렇게 빼는 구간 좀 이겨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종목도 올라온 것도 있고 조정받은 것도 있는데 거래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페라이트가 아닌 이상 오늘 뭐 대부분 다 그냥 밋밋하게 시장 FOMC 경계감에 대기하면 채 움직인 거 비슷할 거예요. 네, 모두 다. 네,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요. 지금 뭐야, 선물이 왜 이렇게 빨리 움직여 나스닥이? 약간 이제 나스닥 선물 조금씩 박스에서 탈피하려고 하나? 근데 오늘 결국엔 어차피 밤에 FOMC 때까지 계속 박스 유지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카톡방 입장하시고 싶으신 분들, 카톡방에 오셔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010-8719-2757 문자나 카톡 주시거나 유튜브 댓글에 있는 주소로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